안녕하십니까. 사주학 길잡이 중급편.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상생이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상생을 배우셨죠? 그러면 생을 해준 사람은 맨날 생을 해줘야 되고 생을 받은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해야 되는 얘기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생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생을 준 사람한테 다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도움을.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주학이 자연학이라는 얘기를 하죠.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정상적인데, 어떨 때는 목생수, 수생금, 금생토, 토생화, 화생목 이렇게 생을 해주는 사람을 거꾸로 생을 해주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사주에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사주는 자연이란 얘기죠.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 내가 계속 도움을 줬던 관계지만은 어떨 때는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나한테 거꾸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관계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서 어떠한 경우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수생목인데 목생수, 나무가 오히려 물을 살려주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본인이 작은 갑자년, 갑술월, 개미일, 기미시, 이게 본인이란 얘기죠. 개수가 본인이 작은 물로 태어났어요. 근데 사주를 보니까 나를 도와준 우행이라고는 요 자수 하나밖에 없고 온통 사주에 흙기운. 또 물론 나무도 내 힘을 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온통 내 힘을 빼가고 있는 모양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흉한 게 이 열을 품고 있는 흙기운들이, 술토도 불을 품고 있어서 상당히 힘이 있고, 미토 역시 불을 품고 있다는 얘기죠. 흙이 많아가지고 특히나 이 작은 물을 갖다 죽이게 생겼어요. 물이 고갈되게 생겼다는 얘기다. 이 흙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간목이 나무가 이 나무로 많은 흙을 견제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국토 해가지고 힘을 빼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나무가 바로 물을 갖다가 고사직적인 것을 살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 흙을 견제를 해주다 보니까 이 나무가, 그래서 흙의 힘을 많이 빼주고 있는 이 나무가 고갈되어가는 이 물을 살려주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무가 오히려 물을 살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화생목이라 원래 목생화인데 불이 나무를 오히려 살려주고 있다. 무슨 얘기냐? 이모년, 개축월, 갑신일, 병술, 시에 태어나시는 분이에요. 이 사주를 보면은 물이 상당히 많고 이 축월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아주 추위가 강할 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축월, 소환이죠. 추위에 덜덜덜 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도 냉하게 돼가지고 이 나무에 공급되다 보니까 나무가 추위에 거의 고사 직전이, 이제 추위에 얼어 죽게 생겼어요. 얼어 죽게. 근데 고맙게도 이게 큰 불이 열기를 주고 있네요. 옆에서, 바로 옆에서. 바로 이 불이 없으면 이 나무는 얼어 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얼어 죽게. 그래서 이 불이 오히려 나무를 살려주고 있어요. 화생목. 아셨죠? 보통 때 같은 목생화인데 화생목이라는 얘기죠. 불이 나를 살려주고 있다. 나무를. 화생목. 아셨죠?
자, 이번에는 토생화. 화생토가 아니라 토생화. 신해년 무술월 병자일 경자시에 태어나신 분. 자, 본인이 큰 불로 태어났네요. 큰 불로 태어났는데 사주에 쭉 보니까 해수, 큰 물, 자수, 냉한물, 자수, 냉한물, 물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무도 없고 사주에 이 불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금의 생을 받은 물이 상당히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바로 불을 끄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불을.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이 흙, 무술, 이 큰 흙이 이 물들을 막아주고 있네요. 이 물들을. 불한테 못 가게끔 전부 흡수하고 막아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흙이 불을 살려주고 있어요. 이 물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생화가 됐습니다. 아셨죠? 보통 같으면 화생토가 돼야 되는데 이 물들을 막아주는 공이 있어서 이 사주에서는 흙이 불을 살려주고 있네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 금생토라. 원래는 토생금인데 금생토가 됐네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을묘년, 갑신일, 갑신월, 김요일, 갑술시에 태어나신 분이네요. 이 사주를 보니까 상당히 사주에 나무가 많네요. 갑목, 을목, 을목, 바로 밑에 묘목, 갑목. 나무가 많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전부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흙을 갖다가 진기를 다 빼먹고 있네요. 견디기 힘드네요. 여기 술토도 있긴 있지만 이 흙도 다 빨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무 때문에 흙이 고사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주를 보니까 이 쇠가 금극목으로 해서 이 기운들을 많이 제재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도 이 쇠가, 그죠? 금극목에서 그 기토한테 가는 이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빼먹으려는 것을 많이 견제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금이. 그래서 나를 죽이고 있는 나무를 견제해주는 이 쇠가 흙을 살려주고 있어요. 나무를 견제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생토가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번에는 수생금입니다. 금생수가 아니라 수생금. 이민년, 을사월, 병신일, 갑오시에 태어나신 분이네요. 본인이 큰 불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주 보니까 이 4월달, 여름이 시작되는 4월달이고, 이 큰 불이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옆에서 목생하러 불을 생겨주니까 불이 더 활활 타고 있죠. 요 밑에 오화도 힘을 보태주고 있고, 이 사화 역시 인목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불도 활활 살아나다 보니까 병화한테 힘을 실어주고, 을목도 목생화로 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가 순식간에 불바다 사주가 되네요. 불바다. 열이 어마어마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불들, 나무들이 합세를 해서 불을 살려주면 불바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쇠는 어떻게 되나요? 쇠는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녹아버린다는 얘기. 녹아버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쇠는 어떻게 되나요? 요 물을 쳐다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물아, 나 좀 식혀다오. 그래야 내가 살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녹으려면은 이 큰 물이 식혀줘야 이 쇠가 안 녹고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쇠가 안 녹으려고 수생금을 해주고 있네요. 물이 와서 식혀줘야 되니까. 그래서 수생금이 되는 겁니다. 물이 쇠를 안 녹게 식혀주고 있기 때문에 금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이렇게 보통 때 같으면 생을 주는 관계지만은 인생은 반대다는 얘기죠.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생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베풀 때도 있다. 이러한 거를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될 거예요. 또 앞으로 또 극과의 관계와 역극과의 관계도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러한 거를 발상을
많이 하시면서 자연을 접하면서 그러한 반대 경우가 어떻게 일어난지도 또 살펴보라는 얘기죠. 오늘 본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사주에서 꼭 사주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생을 해주는 거는 계속 생만 하느냐 아니라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오늘은 생이 반대로 되는 경우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